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2심과 다른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예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살보험금이 이렇게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망인의 사망 즈음에서 왕인의 그런 행적이나 뭐 이런 뭐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라도 주변인의 진술,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고 또 뭐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서 같은 거를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2024년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인데 그 자살보험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계약자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그 자살보험금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자살을 하면 이거는 고의로 목숨을 해친 거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해친 경우는 자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 과거의 판례를 보면 아주 엄격을 했어요. 예컨대 이제 그 자유로운 의사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만취를 했다. 이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게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자살한 경우도 이에 대한 진단 등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 보험회사 지점장이었어요. 이제 지점장이 실적 스트레스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상사한테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한 사례인데 이 원심에서는 이게 뭐 이 상황에서 우울증 관련 진단서, 정신과 관련 진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판례인데요. 이거는 2024년 11월 28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 2024년 5월에도 또 이 정신질환 자살,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자살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이제 비슷한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OECD의 자살로 뭐 거의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한 거죠. 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망인이 심신상실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거절했어요. 근데 원심, 좀 2심도 보험사랑 같은 판단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요 우울증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의 심화로 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죠. 왜냐하면 진단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에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한다.
요거 이제 일반적인 법리를 설치했는데 막상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울증의 진단서 등이 제출된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우울증 진단서 가지고는 부족하고 뭐 주요 우울 장애고 뭐 약간 중증도 이상이라는 그런 소견 내용이 있는 게 좀 확실히 그 자유로운 의사 판단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쉽게 말하면 영업시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업직, 이제 보험설계사 지점장이면 이제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영업직으로서 특히 사망할 무렵 망인의 관리 지점이 사업분의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무 실적 악화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설계사의 그 지점장은 신규나 뭐 경력직 보험설계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민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상사로부터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과 질책을 받는다고 이렇게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면증 등을 겪어서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사망 당일 회식에서는 술도 마시지 못하다가 기가한 후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한 채 갑자기 자살에 이르렀을 만큼 당시 망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사망한 즈음 사망 당일이나 그 바로 전날에 이 사람의 행동도 되게 중요한 그 사실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정신과적인 진단서나 의무 기록은 없지만 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상 재해도 사실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이 보험 약관하고 유사하게 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셔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근로복지공단의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받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리학과 교수로부터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 의견서에서는 자살 직전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급성으로 망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의사결정에 현저한 기능 손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급성 자살 정서 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 망인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겠는데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불면증 등과 같은 주요 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심리부검 의견서에서도 망인이 자살 직전 경험한 일련의 사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망인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기능 손상을 불러일으켰고 급성 자살 정서 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 이제 2심입니다.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망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를 밝혀서 이렇게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2심과 다른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예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보험금이 이렇게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망인의 사망 즈음에서 왕인의 그런 행적이나 뭐 이런 뭐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라도 주변인의 진술,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하고 또 뭐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서 같은 거를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자사의보험금, 특히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아닌지 이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의 내용이 달라져서 분쟁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꼭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